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이 수소 원자 모형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 원자 모형은 여러분들 일반 화학이나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이제 배우시는데 이 오비탈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냥 암기만 하지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식이나 어떤 물리학적인 혹은 화학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캐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수소 원자 모형을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제대로 풀어서 실제로 어떤 레디알한 방향의 어떤 파동 함수와 각 운동량, 즉 이제 각 방향의, 즉 세타하고 파이 방향의 어떤 파동 함수를 실제적으로 구해서 이게 이런 오비탈의 어떤 모양에 어떤 영향을 이제 주는지 그걸 실제적으로 한번 정량적으로 풀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근사적인 방법은 안 쓰고 제대로 한번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그 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캐치를 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슈레딩거 방정식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해밀토니안, 즉 우리가 에너지를 나타내는 이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겠습니다. 그럼 이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어떤 우리가 파동 함수를 연산을 하면은 이제 에너지를 주고 이 파동 함수 자신이 나온다.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인데요. 즉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가 이제 에너지다라는 게 되고, 이건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근사한 물리 법칙이 아니라 단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떤 오퍼레이터 형식으로 이제 표현한 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에너지는 오퍼레이터는 뭐냐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 제곱으로 주어지고, 이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이제 VR, 거리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질 텐데 여기서 이제 P라는 게 양자역학에서는 어, 이걸 이제 양자화, 제일 양자화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I분의 H바에 만약 1차원 같으면 이게 라운드 X분의 이제 라운드 이런 형태로 되고, 만약 이게 1차원이 아니라면은 이게 하나의 오퍼레이터 자체가 이런 벡터 형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I분의 H바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걸 다른 식으로 쓰면은 우리가 이제 I분의 H바에 요걸 이제 하나의 그레디언트 연산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 이제 그레디언트하고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물리학적인 의미를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P 연산자, 운동량 연산자를 I분의 H바 이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의 이제 기본 가정이고요. 그러면은 EM분의 P 제곱이 되는데, 이제 P 제곱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건 사실 이제 P하고 P 덧 P 요걸 의미합니다. 즉 운동량, 같은 어떤 운동량끼리의 내적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즉 I분의 H바에 그레디언트하고 내적하고 다시 자기 자신이죠. I분의 H바의 그레디언트. 그럼 요거는 이제 숫자니까 요건 이제 스클라이드라인이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H바의 제곱에, 즉 이 그레디언트끼리 서로 내적을 한 요런 연산이 될 겁니다. 요걸 우리가 뭘로 정의를 하냐면은 요걸 우리가 줄여서 즉 마이너스 H바의 제곱에 이걸 라플라시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이 라플라시안의 의미가 뭐냐면은, 라플라시안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레디언트를 서로 내적한 거, 그래서 라플라시안
우리가 어떤 파동함수의 라플라시안 푸사를 했다는 건 요거는 이제 라플라시안 자체도 하나의 그 스칼라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레디언트를 하면 이제 벡터량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다시 다이버전스를 하면 다시 이제 벡터가 다시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라플라시안은 어떤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을 하면은 다시 이제 스칼라가 되는 그런 연산자가 됩니다. 그럼 요 라플라시안의 의미를 잠시 한번 또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라플라시안이라는 게 직교좌표계에서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직교좌표계에서는 라플라시안이 뭐가 되냐면은 라플라시안이 이제 직교좌표계에서는 어떤 연산자가 되냐면은 요 정의 그대로 쓰면은 요걸 직교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이렇게 미분하는 편미분한 연산자라고 했죠. 라운드 x분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즉 하나의 이런 그 벡터를 주는 이런 그 미분 연산자가 되는데 요거를 두 개를 내적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역시 같은 게 또 들어갈 겁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즉 직교좌표계에서 x, y, z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축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걸 내적한다는 건 각각의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플러스 라운드 z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그래서 각각을 두 번씩 편미분해서 쭉 더한 게 바로 그 2개의 편미분을 해서 더한 게 바로 이 라플라시안의 그 의미가 됩니다. 이 라플라시안 라플라스가 이제 그 발견한 그런 미분 연산자인데요.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굉장히 그 많이 쓰이는 연산자고 실제로 어떤 파동 방정식이나 뭐 열전달 방정식 이런 슈댕거 방정식이 전부 다 이런 그 라플라시안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푸는 방법은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이 포텐셜 VR이 여기 수소 원자 같으면은 양성자가 있고 그다음 밖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포텐셜이 마이너스 R분의 KE 제곱 아니 이게 플러스 E이고 전하량이 마이너스 E면은 K 마이너스 K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하이드로전 라이크 아톰 같으면 이게 ZE가 되니까 여기 Z가 하나 더 위에 붙게 되겠죠. ZE하고 E 서로 이제 당기는 힘이 이제 당기는 인력 포텐셜이죠. 그래서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건데 그러면은 즉 포텐셜이 거리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어떤 각에 대한 성분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직교좌표계로 라플라시안을 쓰는 게 아니라 구면좌표계를 써야 됩니다. 즉 스피리칼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구면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를 그 구면좌표계에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라플라시안도 구면좌표계에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구면좌표계에서 우리가 그 라플라시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면좌표계라는 건 우리가 이런 x, y, z 좌표를 쓰는 게 아니라 r 세타 파이로 우리가 기술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r이라 하고 z축에서 누운 각을 세타, 그 다음에 x축에 돌아가는 걸 파이라 할 때 요걸 이제 r 세타 파이로 우리가 기술하는 걸 이제 구면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면좌표계로 기술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이제 라운드 r분의 즉 그레디언트가 이제 r 방향에 어떤 미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r에 대해서는 그냥 미분을 하면 되고 세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는 이제 요 방향에 어떤 그 거리에 대한 벡터를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세타만큼 d세타만큼 증가할 때 이 거리는 r 곱하기 d세타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라운드 세타가 아니라 r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이런 형태로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에 대해서도 요 길이가 이제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r 사인 세타로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고 요 5분의 이런 식으로 라운드 5는 라운드 이런 형태의 어떤 미분 연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이버전스는 구면 좌표계에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유도를 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럼 다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이 라플라시안, 즉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를 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즉 그레디언트, 즉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 구하는 거니까 즉 그 다이버전스 AR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AR에 해당하는 게 그 AR에 해당하는 게 요 값이 되버리죠. 요 값이 되고 A 세타에 해당하는 게 요 값이 되고 A 파에 해당하는 게 요 값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A 벡터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다 있으면 이제 R 제곱분의 1에 라운드 R 분의 라운드 R 제곱 AR 대신에 이제 요걸 쓰면 되는 거죠. 라운드 R 분의 라운드. 요게 R, 요게 첫째 항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항인데, 요건 이제 A 세타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즉, R 사인 세타 분의 라운드 세타 분의 라운드 사인 세타 A 세타 대신 다시 R 분의 1의 라운드 세타 분의 라운드. 요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 즉, 요 항은 R 사인 세타 분의 1의 라운드 파이 분의 라운드 A 파이가 되니까 요 값이 됩니다. 즉 R 사인 세타 분의 1의 라운드 파이 분의 라운드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 그런 연산자가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연산자의 어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구면 좌표계에서 이 라플라시안을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요. 첫 번째 항은 별로 손볼 데가 없고요. 즉 R 제곱분의 1에 라운드 R 분의 라운드 R 제곱 라운드 R 분의 라운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이게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R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로 나올 수가 있어서 즉 R 제곱 사인 세타 분의 1에 라운드 세타 분의 라운드 사인 세타 라운드 세타 분의 라운드 이런 연산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파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R 사인 세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얘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즉 R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1에 라운드 파이 분의 라운드인데 이게 라운드 5는 라운드 한 더 있으니까 이걸 이제 두 번 미분하는 이런 형태의 연산자가 바로 구면 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 연산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요 라플라시안 구면 좌표계로 라플라시안을 구했으니까 요걸로 이제 바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P 제곱이 마이너스 H바 제곱 라플라시안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2n분의 P 제곱이 있으니까 즉 해밀토니안에 해당하는 게 2n분의 P 제곱이니까 즉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의 라플라시안이 되죠. 그래서 이걸 쭉 써주면 됩니다. 이 라플라시안을 써주고 플러스 포텐셜은 마이너스 R분의 K ZE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에너지하고 같죠. Psi가 이게 이제 파동함수가 와야겠죠. Psi 어떤 상태 벡터로 볼 수도 있고 파동함수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상태 벡터로 현재는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파동함수로 볼 수가 있고 상태 벡터 혹은 파동함수를 써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묶음이 되어 있고 여기 에너지 이 Psi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괄호 안에는 요 위에 요 이제 라플라시안에 해당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연산자가 오지만, 즉 요게 psi가 우리가 r 세타 파이로 역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파동 함수 자체도 이 구면 좌표계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보시면은 이제 r에 대한 성분, 그 다음에 어떤 세타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파에 대한 미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편미분 방정식인데 선형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r에 대한 미분과 세타에 대한 미분, 파에 대한 미분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를 어떤 미분 연산자를 우리가 더했을 때는 그 솔루션 자체도 이걸 어떤 그 변수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r에 대한 성분하고 세타에 대한 성분, 그다음에 파에 대한 성분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어떤 그 수학적인 그 정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타이랄 함수, 시도 함수를 이렇게 놓고 여기 다시 대입해서 이걸 우리가 다시 풀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r에 대한 항과 세타에 대한 성분, 파에 대한 성분을 각각의 어떤 미분방정식 형태로 분리해낼 수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그 변수 분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슐레딩거 방정식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 슐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라플라시안 연산자가 이제 여기 가로쳐진 부분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이제 라운드 r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렇게 표시한 거는 아까 그 라플라시안 연산자 중에 즉 r 제곱분의 1에 라운드 r 분의 라운드 r 제곱 라운드 r 분의 라운드 이런 형태로 됐었죠. 요거를 이제 각각을 이제 한 번씩 미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미분한 것 곱하기 뒤에 거 하면은 이제 요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제 요 항이 나오죠. 그래서 r 제곱을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이제 됩니다. 요걸 이제 풀었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각에 대한 건 r 제곱을 이제 묶어낸 거죠. 묶어냈고, 포텐셜은 이제 그냥 따로 쓴 거고, 푸사의 한계, 이 푸사, 이게 바로 이제 슐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우리가 그 변수 분리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이 레디엘한 성분, 즉 그 덜에 대한 r에 대한 함수를 우선 구하기 전에 각에 대한 성분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푸사이를 세타 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브라벡타를 취하면 즉 내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걸 푸사이를 세타 파이로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고, 요건 아까 제가 변수 분리로 이렇게 세타에 대한 함수, 파에 대한 함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풀면은 지금 레비아라는 방향에 대한 어떤 식은 요 항하고 요 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타에 대한 식은 이제 요 항이 들어 있는 거죠. 요 항만 가지고 이 슐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셈인데, 그거의 해는 이런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YLM이라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요건 우리가 그 굉장히 유명한 함수인데, 스피리컬 하모닉스라고 해서 구면 조화 함수, 즉 스피리컬 하모닉스 함수가 되고, 이 YLM을 이제 좀 풀었으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수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하고 곱하기 이제 2의 im 파이 이런 형태의 어떤 페이즈 텀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어떤 함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YLM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런 그 구면 조화 함수가 이제 하나의 그 고유 함수가 얻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 항이 사실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그 L 제곱이라 쓰는 즉 각운동량을 의미합니다. 즉 각운동량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 구면 좌표계에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H바 제곱을 이제 붙여주고, 이제 그거를 마이너스를 쳐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그래서 요 항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게 바로 각운동량을 의미하는, 각운동량이 제곱을 의미하는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각운동량 우리가 고전적인 역학에서는 그 R 곱하기 P로 주어지죠. 그래서 크기는 이제 MRV가 되는데, 요게 이제 바로
각 운동량을 의미하는 그런 그 오퍼레이터로 주어진다. 아까 우리 운동량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주어졌나요? 운동량 오퍼레이터는 I분의 H바 그레디언트로 주어졌죠. 그래서 P 제곱이 마이너스 H바 제곱 이제 뭐 라플라시안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각 운동량 오퍼레이터는 그 중에서 이런 그 각의 성분을 가지는 그런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걸 다 했으면은 요 항을 우리가 첫 번째 항을 2n분의 PR 제곱 즉 레디얼한 방향의 어떤 그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생각할 수가 있고 요 두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 2n분의 그 h바 제곱의 r 제곱분의 1의 요항이죠. 요항인데 요게 바로 아까 아까 L 제곱이 마이너스 H바 제곱 곱하기 요 항이라고 했으니까 요 항은 이제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L 제곱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L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버리고 H바 제곱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 다 쓰면은 EMR 제곱분의 L 제곱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EMR 제곱분의 L 제곱 어떤 그 회전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플러스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에다가 어떤 파동 함수를 한 게 바로 어떤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그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레디얼한 방향의 즉 원점에서 이런 그 레디얼한 방향의 어떤 운동량 그 모멘텀을 생각해서 R에 대한 어떤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어떤 이런 새로운 그 포텐셜에서 움직이는 요걸 우리가 새로운 포텐셜에서 이펙티브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 이펙티브 포텐셜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새로운 그 입자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게 원래는 그 VR이 즉 마이너스 R분의 K 제곱 이렇게 주어졌죠. 플러스 이제 그 로테이션에 의한 그 어떤 운동 에너지를 더해준 요 값이 어떤 새로운 그 이걸 더해서 하나의 그 새로운 포텐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디얼한 방향의 어떤 파동 함수는 우리가 이 쿨론 포텐셜은 0으로 가면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그 이펙트 포텐셜을 그려보면은 근데 요 항이 있죠. 운동 에너지는 이제 0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합해줘야 되죠. 합해줘야지 실제로 이 전자가 받는 포텐셜이 되니까 그 값은 요 두 개를 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어떤 그 최소 즉 위치 에너지가 최소인 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무한대인 점에는 이제 에너지가 0이 되고 또 가까이 올수록 이제 에너지가 이제 무한대로 커져서 요 점에서 움직이게 되고 이게 바로 나중에 보면 이제 보호 반지름에서 얘가 이제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실제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증가하면은 궤도함수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이런 형태로 그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요 이렇게 요 우물 안에 갇힌 그 반경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펙티브 포텐셜의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지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수소 원자 모형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파동함수의 레디얼한 성분은 이펙티브 포텐셜로 우리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성분은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우리가 기술을 한다.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는 이 포텐셜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미 그 변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있든 없든 항상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각에 대한 성분에서는 스피리컬 하모닉스에 대한 해를 가지게 된다. 즉 포텐셜이 대칭적이 각에 대해서 대칭적이라면은
항상 그 해는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된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스페리컬 하모닉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요. 아까 그 L 제곱 오퍼레이터, 즉 가운동량 제곱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다고 했죠.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식이었는데, 요거의 어떤 그 아이겐 펑션이 고유 함수가 바로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됩니다. YLM 그 세타 파이가 되고, 아까 그 오퍼레이터의 이제 고유 함수가 되고, 이 고유치는 뭐가 되냐 하면은 이제 L 제곱을 하면은 H 바 제곱이 나오고 그 L 플러스 1 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YLM 세트파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L 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라 L 제곱 H 바 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라 L 플러스 1이 된다. 요걸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Z축으로 그 가공동량 측정했을 때 YLM 값이 뭐가 되냐면은 요거 뭐가 될까요? 요게 바로 요 M이 나옵니다. 즉 Z축 값이 바로 MH바가 나오고 YLM.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이 수소 원자 같으면은 이 M하고 L이 에너지 상태가 이제 그 구분이 안 되는데, 만약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 M 값에 대해서, 즉 이 M이라는 건 그 Z축 방향으로 그 가공동량이 얼마냐를 의미하고, 요 ML을 이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요 값이 이제 우리가 그 스플리팅이 되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자기 양자수라고 합니다. 자기 양자수.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제 요 값이 보인다고 해서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성질을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아까 제가 그 레디얼한 방향의 어떤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2n분의 PR 제곱 플러스 2mR 제곱분의 L 제곱 플러스 VR이 이제 R분의 마이너스 R분의 KZ E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푸사이 한 개, 이 푸사이 푸사이 한 개, 이제 이 푸사이 이렇게 이제 그 슐링 방정식이 성립되는데, 요 L 제곱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요걸 바로 우리가 그 각에 대한 그 파동 함수는 시브릭 하모닉스라는 거 아니까 그걸 집어넣으면은 바로 L 플러스 1에 H 바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요 레디얼한 방향의 성분도 그 사이를 이제 여기서는 그 레디얼한 방향 성분만 생각을 하면요, NL R 이렇게 E R NL 요걸로 이제 만족할 텐데, 각에 대한 성분 지금 생각할 필요 없죠. 여기 각에 대한 항이 없기 때문에. 그럼 레디얼한 방향의 그 성분만 생각을 한다면은 즉 여기 L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레디얼한 방향이 파동 함수가 요 L 값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호의 그 양자 그 가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가운동량의 양자화가 됐다는 게 바로 이 레디얼한 방향의 파동 함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요 함수를 우리가 그 라구에르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식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가지고 이제 푸사이를 이제 R 세타 파이로 그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R 그 레디얼 컴포넌트, 즉 그 반지름 쪽 성분은 RNL로 표시하고, 이게 그 라구에르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YLM은 이제 구면 조화 함수,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되고, 이건 어떤 그 포텐셜과 상관없이 항상 그 자유입자라도 어떤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어떤 그 각에 대한 그 컴포넌트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런 그 YLM, 즉 그 구면 조화 함수가 그 아이겐 스테이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RNL, 즉 그 레디얼 방향의 그 파동 함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요거를 이제 R분의 1로 나눠주고 UNL로 쓸 수가 있고, 요 UNL이라는 함수를 라구에르 그 폴리노미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형태의 그 식인데,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즉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로 그다음에 로의 L 플러스 1승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L이라는 항이 들어가 있죠. 즉 파동 함수는 모양이 이 가운동량 L 값에 대해서 그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는 N에만 관련돼 있죠. 주양자수는 이 N에만 그 에너지는 주양자수인 N에만 이제 관여하게 됩니다. 그게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레디얼한 방향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제약 조건 때문에 즉 이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이 발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n이 이제 l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그 형태의 그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를 여기서 이런 e의 뭐 kr, 2kr 이런 형식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 에너지는 en분의 h 바 제곱 k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z 제곱 곱하기 리드버그 상수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n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식 자체는 하나의 그 레디얼한 방향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풀므로써 이 라구에르 폴리노미얼 함수 자체가 레디얼한 방향에서 발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하나의 그 얻어지는 그런 그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YLM은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에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상수가 있고 즉 규격화 상수가 있고 요 PLM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다항식이고요. 그리고 이 IM 파 이건 하나의 그 페이즈 텀이라서 실제로 어떤 오비탈에 대해서는 이 영향이 나타나진 않지만 두 전자가 만나서 어떤 서로 반응을 하거나 인터랙션을 할 때는 이 페이스 텀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르장드로 폴리노미알은 P0가 이제 1이고 PLM M이 이제 1인 경우 둘 다 1인 경우 그 다음에 1, 0인 경우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P 오비탈을 보면은 그 코사인 여기 코사인 세타 대신에 요 항 자체가 이제 요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P 원 제로를 보면 이게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지죠. 코사인 세타 2에 I m 파인데 이제 원 제로는 이제 0이니까 이건 상관없고 즉 YLM이 코사인 세타가 되어버리죠. 코사인 세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즉 레디얼한 방향의 어떤 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R 원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 그 레디얼 한 방향에서는 이게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그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제로가 1이죠. 1에서부터 2분의 파이 0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커져서 파이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이쪽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 p 오비탈 그 p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이거 pz 오비탈이 되는데 이런 오비탈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p 뭐 x 오비탈 혹은 py 오비탈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 오비탈이 생기는 이유는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이 르장드르 그 폴리노미얼 자체가 이런 코사인 세타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px가 된 이유는 이런 그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표에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찾아보시면은 요 모양 가지고 우리가 그 각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오비탈인지 S, P, D 이렇게 있죠. F 이렇게 해서 요게 의미하는 게 이제 L 값을 의미합니다. L 값이 0인 경우, 즉 가운동량이 0인 경우, 얘는 L 값이 1인 경우, L이 2인 경우, L 값이 3인 경우 이렇게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값을 찾아보시면 이 쉐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배운 셈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양자수, 즉 n이라고 얘기하는 n과 그 다음에 그 부양자수 중 가공동량 양자수가 있죠. 그 다음에 ml이 있고
여기 이제 MS 스핀에 대한 항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스핀에 대한 MS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요 세 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세 개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 파동함수 자체가 우리가 R 세타 파이로 나타냈을 때 R 곱 RNL 즉 레디얼한 방향의 파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었고 그다음에 스피리컬 하모닉 각에 대한 파동함수는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된다고 했죠. 여기 세타 파이. 그래서 요건 이제 라구에르 함수가 되고 요건 이제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인데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다가 그 2의 IM 파이 이런 형태의 어떤 파동함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n이 주어지면은 n이 이제 주양자수가 돼서 이게 에너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L에 대해서도 상관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L에 대해서도 상관이 있지만 우리가 그 단순한 이런 그 지금 모형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그 N에 대해서만 이제 그 상관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L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N이 2면은 L은 가능한 게 0부터 1까지 가능합니다. 즉 얘는 이제 n-1까지 가능한 그런 부양자수가 되고 ml이라는 거는 주어진 l에 대해서 예를 들어 l이 2로 주어졌다면은 l이 2로 줬던 ml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제로, 1, 2 이런 형태의 마이너스 l부터 시작해서 l까지 가능한 어떤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자기양자수, magnetic quantum number라고 얘기를 하고 부양자수 혹은 가운동량 양자수, 그다음에 이건 주양자수,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것들이 전부 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풀면 나오는 그런 그 값이고요. 에너지는 그 n에만 관련돼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만 관련돼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 이런 그 주어진 에너지 값에 대해서 즉 n이 2인 경우 L은 0, 1이 가능하고 ml은 m이 0일 때 0이 가능하고 1일 때 마이너스 1, 제로, 1 네 가지 상태가 가능하죠. 그래서 근데 네 가지 상태가 가능한데 n 2일 때 그 총 그 네 가지 상태가 가능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보시기에 이게 이제 만약 n이 n일 때는 n 제곱의 어떤 상태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n 제곱 상태가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거 우리가 그 degenerate 돼 있다고 해서 우리말로 쓰면 이제 축퇴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축퇴, degenerate. 그래서 어떤 하나의 에너지 상태를 여러 가지 그 마그네틱 퀀텀 넘버를 가진 상태가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 한꺼번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임시로.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걸든지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이 에너지 상태가 서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스플리팅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그네틱 퀀텀 넘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그 수소 모형, 즉 핵이 있고 바깥에서 이제 전자가 돌아가는 모형이 실제로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풀면 이걸 레디얼한 방향의 그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앵귤러, 즉 각에 대한 성분은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표현할 수 있고 레디얼한 함수도 실제로 이제 반지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움직이는 레디얼한 어떤 운동 에너지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 슈레딩거 방정식 해로부터 즉 라구에로 함수와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잘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면은 이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그 그림에서 보는 이런 오비탈 모형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이런 YLM과 이 RNL의 어떤 그 함수의 그 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 어떤 그 기본적인 1S, 2S, 2P, 뭐 3S, 3P, 3D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오비탈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오비탈을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의 어떤 어프락시메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 모형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그런 보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대론적인 보정도 들어가야 되고 스핀 오빗 커플링에 대한 그런 보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정을 우리가 또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염두에 한번 유념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